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간증의 말씀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이면준 형제 가정은 어떻게 지내? 뭐 이런 겉으로 볼 때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그냥 잘 지내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게 또 평안하지가 않았습니다. 평안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좀 나눠보려고 좀 준비를 해봤고요. 저희 먼저 딸들이 좀 많이 컸어요. 그 성도님들 보시면 저 집애가 네 집애냐고 좀 물어보면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이 코로나 때 또 한참 못 보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애들이 부쩍 크잖아요. 이제 한참 크는 나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들 이제 좀 헷갈리실 분들도 계시는데요. 첫째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은인데 누가 첫째인지도 잘 좀 맞아요. 예, 왼쪽. 관심이 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 키가 역순이에요. 가장 큰 애가 셋째고요. 가장 작은 애가 첫째입니다. 첫째가 이제 하은이고, 둘째가 라희, 이제 셋째가 예나인데, 이름도 참 외우기도 힘들어요. 하은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서 하은이라 지었고, 라희는 이제 기쁜 열매라고 그런 한자 뜻이 있어서 라희라고 지었고, 그다음 예나는 이제 총명하고 또 이렇게 아름답게 크라고 이렇게 지었는데 예수님의 나라라고 하면 좀 더 외우기 쉬울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이름이 지어졌고요. 이 딸들 중에 누가 저를 제일 많이 닮은 것 같습니까? 다 닮았습니다. 닮음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닮음이 뭔지, 닮음이란 단어가 대단히 좀 무섭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게 닮다라는 그 이유 하나로 저희 딸들을 좀 바라보면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흐뭇함과 또 밑에서 올라오는 기쁨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을 바라보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라는 말이 아시잖아요. 딱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자식을 바라보는 그 기쁨이라는 건 참 뭐라 할 수 없을 만큼 닮음이 뭐길래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도 하고요. 닭살스러움이라는 표현도 맞는 것 같은 게 제가 이제 다른 분들이 저를 이제 볼 때 어쩜 그렇게 진지해? 초진지하다라고도 얘기하는데 정말 제가 보기에 너무 지나칠 정도로 진지합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근데 또 성도님들 중에 저보다 또 진지한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건구 형제가 저보다 좀 더 진지한 것 같은데. 근데 일단 제가 진지해서 이런 표현 같은 걸 좀 잘 못해요. 이런 표현을 아예 못합니다. 근데 딸들을 바라보면 정말 이상하게도 막 이런 표현들이 공주라는 표현이 저절로 입에서 나와요. 근데 사실 이제 객관적으로 봐도 제가 공주인가? 라고 볼 때 공주가 아니에요. 공주가 아니고 안 예뻐요. 안 예쁜데 제 마음속에는 공주예요. 그래서 이제 공주라는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닮은 게 뭐길래. 또 이제 변호도 하죠. 이제 아이가 뭔가 억울한 일이 생기거나 근데 아이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는 사랑으로 어마어마하게 뭐라 해요. 그게 아이가 제대로 커야 되기 때문에 많이 뭐라 합니다. 근데 또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오면은 그 힘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억울한 일에 대해서 나서서 부모가 이제 변호를 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돌아보면 제가 어릴 때에도 제가 한 번은 저도 되게 점잖게 컸는데 공놀이를 하다가 밖에서 제가 찬 공이 굴러가다가 어떤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 일이에요. 여자의 안경에 살짝 닿았는데 그 알이 툭 떨어지면서 안경이 팡 깨지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죠. 이게 안경이 제작이 잘못돼갖고 이게 살짝 부딪혀서 떨어진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이제 고1로 엮여갖고 그 집 부모가 이제 저를 앞세워갖고 네 집 자식이고 네가 앞장서 하면서 이제 저를 앞장세워갖고 저희 집에 앞에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발걸음이 되게 무거웠어요. 어떡하지? 저는 되게 억울했죠. 근데 이렇게 갔을 때 부모가 이제 그런 걸 변상해 주잖아요. 변상하고 또 그날 되게 혼날 줄 알았는데 아무렇게 혼나지도 않았어요. 그런 걸 볼 때도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좀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식한테 그런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또 짠하기도 해요. 야, 어찌 그걸 닮았지? 그러니까 이제 저도 보면은 제가 숨기고 싶은 부분들이 좀 있어요. 제가 되게 연약한 부분이 있고, 아, 저건 진짜 닮으면 안 돼라고 하는 제 숨은 기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이는데, 그런 걸 닮아요. 아, 저런 거 닮으면 앞으로 고생할 텐데, 뭐 이런 부분들. 그런 걸 보면서 짠한 생각도 들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애가 이제 좀 뭔가 무거운 거 들고 이런 거 할 때는, 아, 혹시나 힘들지 않을까? 근데 분명히 뭐 책가방 들고 하는 거 그 나이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냥 힘들 것 같아서 대신 들어주고 하는 그런 마음, 부모 마음이잖아요. 참 이렇게 이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이렇게 가득합니다. 그래서 정말 가득한데 정말 이렇게 이런 마음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막 이런 마음은 정말 저는 가득한데 힘든 거는 저는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데 자식하고 대화할 때입니다. 대화할 때 나는 이렇게 진정성 있고 대화할 마음이 이렇게 사랑하는데 반응이 이제 뭔가 이렇게 제가 바라는 대로 아이들이 따라오지 않을 때 뭔가 소통이 되지 진심이 전달되지 않을 때의 어떤 그 마음의 힘듦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인내라는 부분을 요즘에 특히나 많이 경험합니다. 제 딸들이 이제 많이 크기도 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딪히는 부분도 너무나 많아졌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좀 믿어주고 참고 또 기다리고 하는 그런 아이를 좀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말은 제가 이렇게 쉽게 하지만 실상 부딪혀 보면은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됩니다. 컨트롤이 안 돼서 이것 때문에 부딪힌 경험도 너무 많았고요. 그렇지만 또 부모이기 때문에 참아야 되죠. 참고 그리고 또 책임에 대한 부분도 좀 있어요. 책임이라 하면 이제 아이들 이제 바라보면서 제가 요즘에 직장 생활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뭐 형제님들 저를 볼 때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제 어찌 보면 제 직장 생활 가운데 가장 피크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지나치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생각을 해보면 빨리 은퇴하고 싶다, 빨리 좀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일을 하는 거는 애들 때문이에요. 애들 때문에 제가 서야 되고 일어서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책임에 대한 부분이 좀 만약에 아이들이 없었으면 전 빨리 은퇴를 했을 것 같아요. 이런 책임에 대한 부분도 좀 있기도 해서 형제님들 또 바라보면은 저희 앞선 형제님들 바라보면은 저보다 더 빨리 졸업들 많이 하셨잖아요. 아이들 다 결혼도 시키시고 이런 형제자매님들 보게 되면 너무 부럽기도 해요. 형제님들은 저 위치에서 얼만큼 이제 내려놓으셨을까? 참 좀 마음이 좀 뿌듯하시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한번 또 교제를 나눠 보면은 형제님들이 아직도 멀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들 하시는데, 하여튼 이 책임에 대한 부분들도 큽니다. 근데 참 이렇게 닮은 게 뭐길래 흐뭇할 때도 있고, 또 아이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막 힘을 내야 될 때도 있고, 또 정말 짠할 때도 있고, 정말 걱정이 또 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또 닭살스러울 때도 있고 막 희노애락이 막 겹쳐집니다. 그 사랑이 뭐길래? 근데 또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래 또 사랑하셨고 그와 동일한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우리와 자식과의 관계도 닮아서 그런가? 닮아서 그런지 이 사랑이라는 관계가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를 하신 것 같아요. 참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이제 좀 더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 딸 셋이 이제 사춘기가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아이들이 연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첫째가 중3이고요. 둘째가 중1이고 막내가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큰애가 이렇게 저희가 빨리 얻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주시질 않으셔서 3년을 기다리다가 첫째가 태어나고 나서 어떻게 또 연달아서 아이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첫째가 이제 한 1년인가 2년 전부터 사춘기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둘째도 바로 왔고, 이제 첫째하고 둘째가 워낙 집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부모하고 다투고 싸우고 하다 보니까 셋째도 사춘기가 왔어요. 왔는데 표현을 못 합니다. 표현을 못 하고 그냥 누르는 거예요, 안에서. 누르다 보니까 셋째가 이제 공황장애 왔어요. 공황장애가 왔고, 애가 막 가만히 있어 답답하니까 울어요. 가만히 있으면서 울어요.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그러니까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됐고, 애들이 왜 물들어서 이렇게 됐나? 원래 저희 아이들이 좀 저는 착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전에 이제 저희 아이들은 이제 어릴 때는 정말 순한 양이에요. 이렇게 부모가 이끄는 대로 이렇게 막 따라오고 뭐 이렇게 잘 크고 예쁘기만 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제 이렇게 예쁘던 애들이 조금 못생긴 양이 되고 좀 이렇게 공격적으로 좀 변하기도 하고, 어릴 때는 정말 공격력이 좀 얼마 안 됐는데 지금은 공격력이 엄청 막 고집도 이건 뭐 말도 못할 정도 너무너무 세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원인이 뭔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에 대한 생각이 좀 많았고, 근데 이제 정작 중요한 거는 자매하고 제가 준비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많이 서툴렀어요. 많이 서툴러서 이제 이런 일이 갑자기 다가오니까 아이들을 막 이제 다그치고 또 심지어는 또 때리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계가 흐트러지고 좀 관계가 무너지는 아이들하고 이런 문제가 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좀 있었는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학업이나 이제 진로, 이제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저희 큰 애가 좀 이렇게 공부에 좀 사실 좀 취미가 없는 것 같아요. 공부를 제가 이제 하은이를 위해서 많이 좀 가르쳐보고 좀 이끌어보고 이렇게 했지만, 공부에 대한,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하은이를 키워보니까 애가 이제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또 착한 마음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공부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심하게 말하면 성실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잘 어떻게 좀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좀 많았고, 그래서 이제 중3이에요. 중3이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해야 되잖아요. 진학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 성적들이 그렇게 좋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제 인문계를 간다고 했을 때 얘가 이제 그 안에서 버티지도 못할 것 같았고, 또 이제 실업계를 보내자니 하은이가 다 착하고 좋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괜찮기도 한데, 이가 줏대가 없어요. 줏대가 없어서 친구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친구가 이렇게 가면 쭉 흘러가 버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들어 버리는 그런 성격이 있어갖고, 실업계에 가면은 좀 환경적인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아서 실업계 가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하은이가 다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그림에 대한 좀 재능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림 쪽으로 학원도 오랫동안 보냈고, 그래서 그림 쪽으로 하은이를 좀 이렇게 진로를 만들어줘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기도도 했고,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그림이라는 게 그림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공부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시켰는데,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공부를 억지로 막 땡겨가면서 막 이렇게 억지로 시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다툼과 그런 과정에서 갈등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좀 저희 마음을 좀 힘들게 했던 부분은 자세입니다. 이제 부모가 이렇게 말하면 애가 이제 순종적인 자세와 좀 부모의 말을 듣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자세와 이런 태도를 보면은 뭐 말을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에 대한 좀 뭔가의 마음이 끓어오르는, 안에서 뭔가 화가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었고, 근데 또 이제 문제는 아이가 생각하는 게 수평적인 생각이 좀 있어요. 아빠는 아빠고 나는 나. 질서가 어딘가 뭔가 무너져 있는, 아빠는 너하고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아빠는 너를 이끌어주는 부모인데, 이게 좀 그래서 뭔가 어딘가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게 이제 결국에는 학교에서의 배우는 부분들이 그냥 이렇게 다원주의로 배우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다 부모도 똑같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배웠는지, 아니면 미디어의 영향 때문인지 아이의 마음 속에 벌써 부모하고 나하고는 그냥 같은 레벨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대화할 때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거짓말, 저도 어릴 때 거짓말 좀 많이 해봤는데, 이제 거짓말 중에 어떤 일들도 있었냐면, 이제 요즘 핸드폰 사용 시간을 이제 사용을 안 할 수는 없고, 사용을 하게 하더라도 시간 제한을 뒀는데, 이제 시간 얼만큼 썼는지 확인을 해요. 매일 얼만큼 썼어 이제 확인을 하는데, 얘가 이제 그 시간 캡처하는 거 아십니까? 핸드폰 캡처. 사용 시간 딱 캡처를 해놓고 아빠한테 그 캡처한 걸 보여준 거예요. 훨씬 더 많이 써놓고서는. 근데 부모는 굉장한 육감 같은 게 있습니다. 이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갖고 와봐 해갖고 이제 확인하고 나서 보니 이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날은 더 혼나는 날이에요. 엄청나게 혼났고. 그래서 그런 과정, 또 이제 또 애들이 또 대화를 또 안 해요.
이제 부모하고 뭔가 안 맞으면 대화도 안 하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좀 과하게 갔어요. 좀 때리기도 했고요. 좀 감정이 막 올라오다 보니까 막 때리기도 했고 또 이제 뭐 벼랑 끝 작전으로 막 이 감정이 격분되다가 너 나가! 몇 번 나가라고 했는데 진짜 나갔습니다. 첫째는 한번 나갔는데 첫째는 좀 마음이 여려갖고 멀리 못 나가요. 그냥 나가 본데 그냥 이 집 근처에 있기 때문에 데리고 오면 돼요. 근데 둘째는 나가라고 했더니 좀 멀리 갔습니다. 멀리 갔고 근데 이제 나간 애를 찾는 그 심정 어떤 심정인지 아십니까? 어디 갔는지도 잘 모르는데 이제 밖에 나가서 찾아야 되잖아요. 그 찾는 그 부모의 심정이 참 참담했어요. 저는 계속 그 아이를 둘째 찾는다고. 결국에는 이제 또 한번 찾아온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다가 둘째 또 나가라고 했는데 또 나갔고, 그때는 멀리 가진 않았지만 또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가고 들어오고 뭐 이런 과정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어려움들,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이렇게 막 사랑의 감정들이 막 넘쳐나는데 이 저의 진심이 통하지 않았을 때 이런 대화와 소통이 너무나 어려워. 이렇게 한국말이 이렇게 어려운 줄은 잘 모르겠어요. 나는 이렇게 전달하는데 왜 그렇게 들을 기가 없지? 근데 서툴렀던 거는 아이가 들을 기가 열리게끔 좀 이렇게 제가 이제 일단 화를 내지 말고 이렇게 좀 낮춰갖고 아이의 마음을 일단 열어주고 시작해야 되는데 열어주기보다는 그냥 무대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의 갈등도 심해지고 또 이제 말씀에 그러니까 아이는 부모를 순종하지만 또 부모는 아이를 너무 이렇게 화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흥분케 하지 말라고 했나? 근데 그 말씀이 있던 것처럼 그렇게 관계를 깨트릴 정도까지 그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너무 좀 저도 서툴렀던 것 같아요. 그 아이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아이도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이 좀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자매는 애들을 계속 같이 있잖아요. 저는 그냥 이제 집에 오기도 하지만, 회사에 가기도 하지만 자매는 애들하고 계속 부딪혀야 됩니다. 애들 3명을 이렇게 사춘기 3명을 다 상대를 해야 되고 또 아이들 이제 학원 픽업부터 해갖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중에 이렇게 이제 그 스트레스의 정도가 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좀 우울증이 왔어요. 우울증이 와서 한 번은 좀 우울증이 좀 심하게 왔고 좀 한 번은 이런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다라는 말을 할 정도까지 자매의 어떤 심적 상태가 굉장히 좀 안 좋았었고 그리고 이제 애들이 또 이제 빨리금 이렇게 부모의 말을 좀 잘 듣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싸우고 좀 뭔가 해결되는 것 같다 다시 또 싸우고 이런 과정이 너무나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에 뭔가 좀 돌파구가 필요하다,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좀 어딘가 좀 애들 데리고 어디 좀 바람 좀 쐬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던 터에 마침 이제 회사에서 그 20주년 회사 20주년 휴가 뭐 이런 게 좀 빅브레이크라고 해갖고 좀 길게 휴가 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새로 생긴 제도가 있어갖고 그 제도를 좀 활용해서 좀 멀리 좀 나갔으면 좋겠다. 좀 뭔가 좀 변화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좀 나가야겠다는 생각도 좀 했었고 또 제 마음에 뭐 그런 좀 약간 버킷리스트 같은 게 좀 있었어요. 뭐냐면 저는 이제 유언이라는 거를 한번 좀 애들한테 말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뭐냐면 그 전에도 뭐 간증을 했지만 사람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마치 우리의 삶은 안개와 같고 우리가 이제 걸어가는 것 마치 그냥 멀쩡하게 걸어가는 것 같지만 그 인생의 마지막 때를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정말 아이들한테 바라고 싶은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명확하게 좀 이야기를 아빠로서 한번 좀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유언도 좀 전달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꿈을 갖게 하고 싶었어요. 이제 하나님 말씀에 이제 하늘에 이제 별의 빛과 같이 빛나는 것은 지혜 있는 자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고 하셨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아이들에게 좀 이런 별을 좀 보여주면서 좀 지혜 있는 자가 되고 좀 꿈을 갖게 하고
싶은 그게 이제 저희 버킷리스트가 있어갖고 제가 이렇게 기록을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해주고 싶었던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애들하고 좀 멀리 가고 싶었는데 저희 그 막내가 이제 어디 가고 싶냐고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한번 좀 멀리 가보고 싶은데 너 어디 가볼까 한번 얘기했더니 저희 막내가 대뜸 이제 뉴질랜드 한번 가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어디 갈까에 대한 그 확신은 없었는데 그 자식이 뭐 정말 허황된 거라도 뭔가 말을 하나 꺼내면 그게 머릿속에서 좀 잊혀지지는 않잖아요.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기는 하더라고요.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우리가 이제 기도한 것이 정말 뭐 좀 허황된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기도가 또 마음에 부합이 되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또 그 기도를 또 들어주시기도 하는 것처럼 저도 이제 아이가 그런 말을 했을 때 그래 한번 좀 그게 이제 좀 생각이 들더라고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호주하고 뉴질랜드를 가는 마음을 좀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원래는 뉴질랜드를 가려고 했는데 뉴질랜드 가는 김에 길목에 이제 호주가 있으니 호주 통해서 들어가자라고 해서 시드니 모임하고 호주에 있는 시드니 모임하고 뉴질랜드에 있는 크라이스트처치 모임에 이제 가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빨간색 표시된 곳이 시드니고요. 파란색 표시된 곳이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고 노란색이 뉴질랜드 오클랜드라는 곳입니다. 여기를 이제 처음에는 오클랜드를 이제 가야 했어요. 왜 가야 했냐면 오클랜드는 저희가 이제 올 때 마일리지로 와야 됐기 때문에 마일리지가 될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어갖고 이렇게 해서 이 세 군데를 가게 되었고요. 근데 이제 시드니 모임을 갔을 때도 그렇고 뉴질랜드에 있는 크라이스트처치 모임을 갈 때도 그랬고 그리고 우리 국내에 있는 다른 모임을 갈 때도 그랬고 제가 항상 느끼는 마음은 다른 지역 모임을 가게 되면 어떤 설레임과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이런 이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그러니까 정말 나와 같은 그 깨달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저기에도 있네.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그 부분이 굉장히 설레이고 또 눈으로 보면서 경험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가서 교제를 나눠 보면서 나하고 같은 깨달음이 있는 분이구나라는 걸 이렇게 느낄 때 굉장히 그런 큰 기쁨이 좀 있었던 걸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 호주 시드니 모임과 또 크라이스트처치 모임 갔을 때에도 참 기쁨이 있었고 또 하나 이제 좋은 점은 우리 교제 나눌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교제 나누면은 자기 자랑하기 바빠요. 막 자기 자랑. 근데 끝은 허무합니다. 뭔가 알맹이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도들하고 교제할 때 또 좋은 점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안에서 경험했던 부분들을 나누면서 그렇지 하는 그 기쁨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그런 교제가 좀 있었고요. 저는 이제 또 궁금한 점이 다른 저 해외에 있는 모임은 어떤 식으로 그 교회를 운영하고 어떤 모습일까라는 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하나 좀 10초짜리 영상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우리는 이 예배당이 우리 교회의 소유잖아요. 근데 여기는 교회의 소유가 아닙니다. 잠시만 빌려서 이제 이 모임을 갖고 있거든요. 이 장소를 이렇게 모여갖고 모임의 크기는 아마 40명, 50명 정도 모이는 크기인데 정말 뜨겁게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제가 또 하나 느꼈던 부분은 이제 그 성도 사랑에 대한 부분을 좀 느꼈는데요. 우리 지난번에 필리핀에서 왔던 조나단 제롬 형제 기억하시죠? 네, 제롬하고 조나단 형제가 우리나라 와서 가장 좋았다고 했던 게 뭔지 기억하십니까? 그 황생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황생재님이 이제 제롬 조나단 와서 롯데월드에 있는 타워도 보여주고 여러 우리나라 이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한국의 이 발전된 이 문화가 너무 좋다, 너무 감동적이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뭘 보면서 대단히 기뻤다라고 했어요. 네? 성도입니다. 성도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여기 갔을 때 호주하고 여기 갔을 때 성도였어요. 왜 성도였는지 아십니까? 그 낯선 지역에 그 먼데 가면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저 친척도 없고 아는 사람이 없어요. 낯선 곳이에요. 낯선 곳인데 그 성도님들이 마치 오랜 친구처럼 반겨주시고 정말 그 낯선 곳이 정말 낯선 곳이 더 이상 아니에요. 거기에서 성도님들이 정말 극진히 또 이렇게 섬겨주는 모습들을 볼 때 야 이거 정말 뭐지라고 할 정도로 성도님의 사랑을 보면서 성도님이 베풀어주는 그 사랑을 보면서 감동을 했거든요. 그게 가장 기뻤더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롬과 조나단 형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갔을 때 김분탁 자매님이 이제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계셨는데 김분탁 자매님이 김광일 형제님 누님입니다. 원래는 사실은 여기 갈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만들어졌거든요. 일정이 거의 도착한 2, 3일 전에 일정이 만들어졌는데 김문덕 자매님이 오라는 거예요. 와서 교제하자고. 너무나 기쁘게 받아주셔갖고 가도 되나 싶었는데 가서 이제 자매님이 베풀어 주신 이 부분들을 너무 기억하면 너무나 감동이었어요. 이렇게 이제 집에 초청해서 음식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또 이제 이렇게 같이 시간 보내고 교제하고 저희가 갖고 있던 아이들 키우면서 겪었던 고민 사항들 어떻게 애들을 키워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자매님한테 얘기했을 때 자매님이 이렇게 하나씩 짚어주시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때의 말씀들이 참 너무나 감동이 되고 좀 기쁨이 되었어요. 또 자매님이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마치 저희 장모님처럼 다 밥 식사 다 하고 나면 설거지 내가 할 때 가라고 설거지도 뭐 이렇게 할 정도로 너무 극진하게 또 이렇게 대해 주셨고 또 우리가 가는 날에도 또 식사도 대접해 주시기까지 그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너무나 이렇게 또 교제가 너무 또 그리웠던 것 같아요. 이 성도를 또 보고 싶었던 부분들도 많았던 것 같고 그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또 교제에 대한 간절함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진짜 이 성도에 대한 그 사랑을 더욱더 많이 느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크라이스처치 모임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 뵙는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오래 전에 배웠던 분들처럼 너무나 가까이 또 대해 주시기도 하셨고 저희가 도착한 날이 밤 9시인가 밤 10시 도착을 했어요. 10시 도착했는데 이렇게 식사를 마련해 주셔갖고 그날 저녁에 밤 12시 넘을 때까지 교제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또 이 교제가 너무나 또 좋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교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또 자랑하고 하는 과정을 가졌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생각이 들었던 거는 우리 주일학교에도 그 구도자 아이들이 좀 요즘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같은 생각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이 교회에 한번 나와본 적도 없고 그냥 왔는데 왜 이렇게 또 정말 이렇게 잘해주지? 이런 이제 사랑을 아이들이 경험할 때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겠구나라는 부분들을 좀 알게 되었거든요. 제가 저희 그 회사에 저희 바로 옆자리에 있는 그 저희 팀원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분은 이제 선교원에서 이렇게 크셨대요. 선교원에서 크고 또 교회 안에서 클 정도로 교회가 참 본인을 이렇게 키워줄 정도로 정말 좋았는데 근데 그분이 교회를 나왔대요. 나온 이유가 뭐냐면 그 교회에서 배운 것도 많고 거기서 주일학교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배웠는데 근데 거기서의 성도님들이 한 번은 그 교회에 거린이 찾아왔대. 좀 거지 분이 찾아왔는데 그분을 내치는 부분을 보면서 내치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이 교회는 사랑이 없구나 라는 그 상처를 얻고 거기를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우리가 배운 말씀대로 그 삶으로 그렇게 행하지 않았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를 떠났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불교단이지네요.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핵심은 사랑인 것 같아요. 뭐 다른 모임이나 뭐 이런 데 가봐도 어떤 뭐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얼만큼 뭐 좋고 이런 말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더 중요한 거는 성도 안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사랑이 그 모임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정말 더 그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주일학교 안에 오는 이 구도자 아이들에 대한 부분들도 좀 이렇게 사랑으로서 더욱더 섬겨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거기서 나눴던 교재는 이런 거였어요. 저희가 이제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다 얘기했거든요. 이런 고민이 있다, 저런 고민이 있다 이런 거 얘기했을 때 답은 이런 거 교재에 되었던 부분들은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공부가 중요하다. 미술을 하더라도 공부가 중요해. 그래서 공부만이 답이라고 생각하고 억지로 이제 하은이를 끌고 가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부모가 이제 나서 갖고 공부가 답이다라고 생각하고 억지로 끌고 이제 땡기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모적인지, 또 얼마나 쓸모없는 일인지, 아이가 결국에는 스스로 선택해서 또 책임지고 성장하도록 힘들지만 믿고 또 참고 기다려줘라라는 부분들을 교재를 받았거든요. 그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음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저는 이제 또 자매도 그렇지만 세상적인 약간의 불안함도 있었어요. 저희 마음에 좀 이 아이가 이렇게 해갖고 세상적으로 좀 살아갈 수는 있을까라는 그런 불안함. 그래서 세상의 관점으로 좀 비교하면서 좀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바라보지 말고 세상의 관점에서 아이를 비교하지 말고 또 현실에 너무 두려워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관점에서 아이를 양육해야 맞다. 당연한 거고 너무나 맞는 말씀이죠. 그거에 제가 순종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우리 저 많은 비유가 있는 독수리가 이제 그 독수리 새끼를 날게 할 때 이렇게 떨어뜨리잖아요. 떨어뜨려서 새끼가 푹 떨어지다가 나는 연습을 하는 것처럼 정말 잘못 떨어지면 죽을 수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떨어뜨려서 훈육하는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배워가는 삶도 필요하다라는 점을 이제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게 우리 성도님들은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또 고난에 좀 노출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부모로서 좀 필요한 부분이 너무 우리가 나서서 이렇게 밀어주는 것이 억지로 하는 게 오히려 갈등을 일으키는 거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직 기도와 간구가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요, 또 돌아보면은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은 저도 사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렇게 못했거든요. 정말 못했거든요. 근데 저는 못해놓고 애한테는 100점짜리 정말 좋은 이렇게 그런 거를 원하는 제 스스로가 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도 저를 기다려주고 믿고 또 참아줬는데 그렇게 인격적으로 저를 대해 주셨는데 저는 왜 아이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왜 이렇게 참아주지 못했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좀 믿어주고 또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거, 이게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 안에서 아이를 키워야 한다. 훈육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아이를 말씀 안에서 제대로 키워야 되니까. 근데 훈육도 중요하지만 너무 또 심하게 너무 과하게 들어가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말씀에 그냥 서툴었다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너무 애가 자세나 태도가 너무 부모한테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고 말 듣는 태도가 너무 좀 이상하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마음에 막 끌어올라가고 막 이렇게 아이들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관계까지 이렇게 해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좀 잘못되었다라는 부분들을 좀 이제 배웠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요, 저희 집에 있어요. 저희 집에 액자로 있어요. 저희 집에 액자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이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이 이제 눈앞에 바로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마음에 이렇게 두지 않고 좀 이렇게 멀리서 답을 좀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교재를 통해서 얻었던 이런 좀 그 교훈이 되는 말씀들을 통해서 마음에 좀 이렇게 좀 위로를 받는 이런 시간이 또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험한 거는 제가 이제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저 혼자가 만약에 자매가 없고 저 혼자 아이들을 양육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근데 이제 저도 굉장히 연약하고 굉장히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된 판단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저는 연약해요. 저 혼자는 연약한데 자매와 함께 있음으로 해서 제가 못하는 부분들을 자매가 또 세워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아이를 이제 양육하면서
성장시키는 부분들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함께 아이를 양육하는 그 부분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런 부분들도 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자매가 저와 다르게 좀 강단이 있어요. 강단이 있어갖고 그 뭐랄까 그 좀 아이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그 끝까지 고쳐주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강단이 좀 잘 없어요. 스트레스에 되게 약하거든요. 그래서 애랑 뭐가 좀 있으면 제가 먼저 좀 이렇게 좀 풀어주려고 하고 뭐 이런 스타일인데 자매는 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매의 그런 성격 때문에 자매가 더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춘기 아이하고의 그 줄다리기 이제 그 과정이 굉장히 심적으로 며칠 동안 대화를 안 하고 뭐 이런 과정도 좀 있었거든요. 그 줄다리기 과정이 계속 반복돼요. 그 하나 고치기 위해서 고집 부리는 그 과정 고치고 잘못된 거 하나씩 고쳐가는 과정이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자매가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또 하나 느꼈던 거는 정말 자연이 아름답긴 했어요. 뉴질랜드 갔을 때 이렇게 정말 이렇게 아름답구나. 우리나라에서도 보여지는 이런 그 자연환경도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데 뉴질랜드에 가서도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만드신 이 부분들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뭐 이런 모습은 정말 그림 같지만 실제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별을 보면서 이날 밤에 제가 유언을 전했거든요. 제 유언이 뭐였냐면은 구원받는 거였어요. 구원받고 그 다음에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라 라는 그 두 가지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말을 했는데 아마 기억 못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좀 극단적인 방법이기도 했어요. 유언이라고 하면 아빠가 유언 전하면은 그거 좀 귀담아 들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아마 기억을 못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날 밤에 이제 유언도 전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별을 바라보면서 제가 이 별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이유가 어렸을 때 별을 봤는데 지금 보여지는 별들보다 더 많은 별을 봤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충청도에 갔는데 그때는 그 빛이 없는 그런 시기였어요. 빛이 많이 없었고 그런 시골에 한참 어두운 시골에 갔는데 하늘을 바라봤는데 정말 쏟아지듯이 가득 찬 별들을 봤었거든요. 그런 감동이 있어갖고 아이들한테도 그런 별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좀 감동도 하고 그거에 대한 그 별에 대한 어떤 뭔가 다른 느낌이 있을 거다. 그래서 좀 별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라.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교제하려고 갔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교제가. 하여튼 진심 전달하는 게 너무나 힘든 것 같고요. 제가 또 아이들한테 삶으로 보여줘야 아이들이 좀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그 다음에 영상을 하나 또 보여드리면 거기 갔는데 좀 신기해요. 산에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없고 그 거의 초목들, 잔디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양과 소와 말들을 키우기에 참 적당한 장소인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을 좀 보고 왔고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끝난 게 아닙니다. 사춘기가 끝났을까요? 사춘기 안 끝났어요. 이건 뭐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진행형인데 돌아와서가 더 큰 문제였어요. 돌아왔는데 저희는 이제 이렇게까지 경험을 했으니 또 교제도 했으니 아이들이 좀 변화가 되었고 또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도 좀 많이 풀었을 것이고 이렇게까지 했으니 애들이 좀 변화가 있었겠지라는 기대를 했는데 안 변했습니다. 아이들은 안 변하고 근데 이제 다녀와서 하은이의 진로가 또 가장 큰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그때 8월에 돌아왔는데 하은이가 아까 미술을 준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학원을 다니고 있었고 그래서 그 애니연고라고 애니를 하는 그 학교를 가려고 좀 이렇게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애니연고를 가려면 이제 성적이 중요해요. 성적도 필요해요. 그래서 성적을 이런 점수 받았어요라고 이제 학원에 제출했더니 학원 선생님이 전화가 저한테 왔어요. 전화가 와서 아버님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지원해도 떨어집니다. 이 점수로는 안 됩니다라고 이제 이거 너무나 이제 저희는 그래도 신락 같은 희망을 하고 있었는데 이 점수는 안 된대요.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자매한테 얘기했더니 자매가 터졌습니다. 터져갖고 이제 그날 이제 하은이에 대한 기대가 좀 있었는데 그게 또 안 되기도 했었고 근데 이제 이전부터 어떤 마음이 좀 있었냐면요. 애년고도 마음이 있었지만은 디모데 학교로 보내는 거에 대한 마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은이가
아까 좀 구원에 대한 부분도 얘기했잖아요. 하은이가 좀 올바르게 좀 컸으면 좋겠다. 애들한테 막 친구들한테 막 마음이 휘둘리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고 싶은 마음도 그 전부터 좀 있었긴 했어요. 그런데 디모데에서는 그 미술을 가르쳐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얘가 미술에 재능이 있는데 미술 쪽으로 그러면은 미술 특기라도 살려야 되니까 애니연고 한번 그래도 도전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애니연고를 도전했던 거고, 근데 애니연고에 대한 희망을 싹 잘라버리는 선생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서 조금 실망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 그 하은이가 공부를 못했던 거에 대해서 왜 공부를 그렇게 안 해갖고 이런 결과가 나온 건에 대해서 조금 좀 갈등도 좀 있었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신기했던 거는 그 시드니 모임에 갔을 때 현찬 형제님 아세요? 이현칠 형제님, 예전에 울산 동부에 계셨던 이현칠 형제님의 아들인데, 이현칠 형제님 아시죠? 여기 우리 모임에 날 때 트럼펫 불러주셨던 분 맞죠? 그렇게 기억하는데, 이현칠 형제님의 아드님이 이제 저기 시드니 모임에 있었고, 그 현찬 형제님하고 교제가 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가 이렇게 양육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니까 현찬 형제님 그 딸이 제니라고 하는데 딸이 디모데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디모데 똑같은 고민이 있었는데 디모데에 가서 구원도 받고 굉장히 변화가 되었다 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더욱더 우리 마음이 막 흔들렸었어요. 그때 시드니 모임에 있었을 때 좋았는데, 근데 이제 그랬다가 그 결정타는 언제였냐면 갔다 오고 나서 현찬 형제님하고 그렇게 한번 교제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은이하고 자매와의 갈등이 굉장히 극도로 올라왔을 이때에 돌아오고 나서 안 좋았거든요. 이때 이제 현찬 형제님의 그 누나죠, 누나 정숙자매라고 대전에 있어요. 대전 모임에 있는데 저희 자매하고는 사실 그런 연락 관계가 좀 잘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뭐 시드니 갔다던데 뭐 하면서 연락이 와갖고, 그때 자매가 그 정숙자매님하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마음의 확신이 이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어떤 교제를 해도 뭔가 후련함이 없었고 뭔가 마음에 탁 서는 게 없었는데, 그 자매님하고의 교제를 하는 중에 이제 자매님이 이제 네 마음을 네 마음 다 안다, 위로해주고 이런 부분들을 좀 하면서 이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 정말 맞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교제를 하면서 좀 자매 마음에 좀 확신이 좀 들었던 것 같고, 저도 이제 디모데를 보내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근데 사실 애니연고에 대한 거는 시험을 최근에 쳤거든요. 최근에 쳐서 결과가 나온 거였고, 일단은 그때까지도 애니연고의 결정은 없었지만 일단 그때 이제 돌아온 그 8월 말에 그 디모데를 보내야겠다는 마음이 이제 확실히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가장 좋은 길을 밟게 해주시고 좋은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하은이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애니연고를 떨어지기도 했고, 근데 이제 애니연고 그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디모데 학교에 이제 입학이, 디모데 학교도 들어가기 힘들더라고요. 이 디모데 학교 이제 신청을 했는데 정원을 넘어섰어요.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리고 그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아이들 중에 나가는 아이들이 있어야 TO가 생기잖아요. 들어갈 수 있는 그 TO가 있는데 안 나가는 겁니다. 안 나가고 다 그대로 올라가겠다. 그리고 또 거기 디모데 학교에 있는 아이들 이제 9학년에서 10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10학년 아이들이 전부 다 구원을 받았대요. 전부 다 구원을 받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너무 좋고, 뭐 그래서 아이들이 더 지원을 했나 봐요. 지원을 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확답을 안 주더라고요.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말씀도 해주시고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할까? 막 그래서 이제 교장 선생님한테 전화도 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저께 통보가 왔고요. 합격했다고 통보가 왔고, 그래서 이제 디모데 학교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좀 감사가 좀 되고요. 그래서 올바로 좀 클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좀 말씀을 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그 타 모임을 방문했을 때 느꼈던 그 가장 큰 부분이 사랑이라는 부분들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이 사랑이 그 교회 안에 있을 때 얼만큼
이 전도에 대한 부분이 잘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보여졌을 때 더 그 구도자의 마음에 전달되는 그게 더 크다라는 부분이 좀 느껴졌고요. 또 하나는 앞서 교제에 대한 부분을 얘기 드렸지만은 걱정을 너무 했던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래도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답이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그렇게 해야 쉽지 이걸 겪었을 때의 마음은 좀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와 간구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경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는요 이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볼 때는 이게 맞는 것 같고 이것 때문에 불안에 떨고 막 그렇게 하지만 우리 좁은 시야잖아요. 좁은 시야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좋은 길로 이렇게 밝게끔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너무 짧게만 바라보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지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의지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점을 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대하는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에 대해서 믿어주고 참고 기다리기인데 이 말은 그렇지만 딱 아시죠? 얼마나 힘든 건지 너무 힘든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아이의 변화를 이렇게 하면서 아이의 변화를 좀 기대해 보자. 라는 부분들이 좀 생기기 시작했고 너무 우리가 부모가 억지로 끌었을 때 아이의 반감만 더 불러일으킬 뿐이고 역효과만 날 뿐이고 그게 또 그렇게 아이의 구원도 우리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 스스로 깨달음이 있어야지 이제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가 스스로 깨달음이 있게끔 기다려주는 방법이 가장 좋은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기도해 달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진짜 너무 바쁩니다. 너무 바빠갖고 이런 삶을 좀 빨리 좀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바쁘게 살고 있는데 제가 좀 이런 바쁜 삶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게끔 좀 기도를 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정의 좀 평안함입니다. 제가 이제 집에 돌아오면 지금은 괜찮아. 지금은 너무 감사한데 지난 1학기 혹은 또 그 전까지만 해도 집안에 들어오면 제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자매하고 아이들과의 갈등이 너무나 심하기도 했고 자매 우울증도 있었고 제 마음에 뭔가 집에 오면 평안함이 있고 뭔가 쉼이 있어야 되는데 쉼이 없었어요. 쉼이 없고 그러니까 막 이제 너무 지치는 게 반복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저희가 이제 평안함이 생겼고 또 여유도 생겼고 참 기쁨이 좀 생기거든요. 그런 평안함이 지속될 수 있도록 좀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 아이들의 이제 구원에 대한 부분. 이거는 저희가 부모가 더 아이들한테 삶으로 좀 보여줘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구원과 아이들이 또 성장하는 부분. 그러니까 구원과 성장을 제가 아까 유언으로 말씀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아이들이 좀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의 진로, 이제 하은이가 디모데 학교를 이제 갑니다. 결정이 되어서 가는데 디모데 학교에서 잘 적응은 할까? 이제 부모는 정말 많은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거기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기도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애를 두면서도 이렇게 많은 갈등과 어려움도 있었는데 저희 둘째 또 셋째의 또 진로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좀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간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